오늘도 시장 안에서 살펴봐야 할 용의주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주로는 역시나 네이버를 꼽아주셨습니다. 어제 11%대 급등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 상승 흐름 그대로 챙겨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네이버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 검색 포탈을 넘어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업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과거의 철도가 이제 산업혁명의 동맹이었다면 오늘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콘텐츠나 커머스, 결제, 물류를 아우르는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인프라가 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발표된 굵직한 뉴스들을 보면은 네이버가 이제 단순히 IT 기업이 아닌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분수령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두나무를 그룹 내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자산 결제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가상자산 거래 대금을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실문 자산 토큰까지 아우르는 결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와 이제 미래에셋 그룹이 3대1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은 증권거래와 그리고 RWA 토큰화를 담당을 하고 두나무는 이를 엮는 유통구조가 가능하겠죠. 즉 이제 기존 금융하고 블록체인이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하나로 엮이는 겁니다. 이는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와 이제 공동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점을 맞이를 했죠. 디즈니가 보유한 3만 5천 편 이상의 만화 IP가 네이버 웹툰과 결합이 되면은 전 세계 이용자들이 이제 마블, 픽사, 스타워즈 같은 초대형 콘텐츠를 한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협업을 넘어서 네이버가 이제 해외에서 고전했던 이제 문화적 장벽을 뚫는 열쇠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K-팝이나 K-드라마나 K-웹툰으로 이어지는 K 콘텐츠 한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에서는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의 위상을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죠. 해외 구독자 기반 확장은요, 결국 플랫폼 매출과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이제 네이버는 최근에 이제 컬리랑 협력해가지고 컬리앤마트를 출범을 했는데요. 일부 지분을 인수하면서 파트너십을 강화를 했고, 이는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 독주를 좀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이버는 이제 그러니까 자체 물류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플랫폼 트래픽과 그리고 결제 AI 역량을 무기로 삼는 대신에 컬리나 CJ 대한통운이나 롯데 같은 강력한 물류유통 파트너와 손잡으면서 플랫폼 동맹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는 이제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서 검색, 콘텐츠, 결제, 물류까지 끊김없이 이제 경험을 제공하면서 종합 디지털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제 커머스 시장 점유율 확대뿐 아니라요, 장기적으로 이제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기반이 될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네이버는 주가가 이제 장기간 박스권 거래에서 돌파가 되다가 어제 이제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눌림 구간에서 잘 매물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두나무 편입 가능성과 이제 글로벌 웹툰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까지 강하게 붙어준 모습인데요.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완만한 조정이 나와줬던 한 차례 앞서서 급등이 강하게 나왔던 이후에 조정이 완만하게 나와준 만큼 이번 되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시에 전고점까지 한번 뚫어줄 수 있을지, 그러면서 30만 원대 안착해줄 수 있을지까지 한번 긴 흐름으로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시면은 네이버는 이제 검색을 넘어서 콘텐츠, 커머스, 결제, 물류, 디지털 자산 확장까지 어떻게 보면 초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수많은 지류가 흐르듯이 결국 큰 강으로 이루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다양한 사업 확장은 결국 하나의 강력한 성장 스토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네이버였습니다. 두나무의 자회사 편입, 그리고 디즈니와의 협업, 여기에 더해서 퀄리와의 동맹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과연 전고점 뚫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긴 호흡으로 30만 원 선 넘겨낼 수 있을지까지도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바로 네이버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는 에브리봇입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힘든 와중에 어떤 종목군들이 오르나 봤더니 로봇이더라고요, 반장님. 네, 맞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물걸레, 청소 로봇으로만 기억되던 아마 기업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홈을 넘어서 AI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영역까지 발을 넓히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이 변화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단순 이제 가정 기업을 넘어서 지능형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는 에보리봇을 좀 말씀드릴 건데, 에브리봇은 물걸레 로봇 청소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로봇 청소기 라인업과 거기다가 AI 자율주행 모듈, 거기다 소모품까지 사업 밸류체인에 좀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모듈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제품, 모듈, 소모품, 3중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고, 하드웨어 판매 더불어서 소모품과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 보수로 반복 수익이 창출되면요, 수익성은 안정하게 좀 더 크게 개선이 될 겁니다. 또한 이제 상업용, 기업용 레퍼런스가 쌓이면요, 단가와 주문 규모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R&D로 쌓은 센싱이나 제어 역량도 역시 신규 로봇으로 확장이 가능하죠. 결국에 제품 다각화는 단기 실적뿐 아니라요, 중장기 영업이익 레벨업의 전제 조건이 되면서 지금의 주가 모멘텀은 이러한 구조 전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이는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공식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국책과제 선정으로 이제 기술력과 사업성, 협업 능력을 모두 심사받은 과정이기 때문에 산업계의 신뢰도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 신뢰도는 이제 공공, 민간 발주에서 입찰 경쟁력을 높여주면서 해외 공적 프로젝트 진출 시에는 레퍼런스로 적용이 될 거고, 또한 이제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서 시스템, 통합업체, 그리고 대형 SYI 파트너십 기회가 생기면서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그리고 매칭 투자는 사실 초기 상용화 리스크를 낮춰주면서 상용화 속도 가속에 도움이 되면서 이제 국책 레퍼런스가 실제 제품 납품과 그리고 매출로 연결되는 전환 구간에 진입하는지가 바로 핵심인데, 해외 확장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는 점에서 투자 관점의 임팩트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에버리봇 같은 경우는요, SLAM 그리고 라이다, 그 적외선 카메라 기반의 객체 인식 등 새로운 AI 스택을 내재했는데요. 이 기술력은 단순한 이제 가정용 로봇을 넘어서 산업용 그리고 모빌리티 모듈 공급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엔진이죠. 특히 이제 SK 인텔릭스가 나무엑스 사례처럼 B2B 레퍼런스가 가시화되면요, 대량 발주와 장기 계약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특히 이제 모듈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대비 마진이 높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 계약으로 이제 반복 매출이 창출이 되면서 상용화 속도와 그리고 글로벌 유통망 확보가 관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 검증이 끝난 만큼요, 상용화 전환 시에는 매출 가속은 현실적이면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체크해야 될 거는 기술 검증에서 그리고 B2B 레퍼런스 확대, 거기다가 대량 발주까지 연결고리가 얼마나 빨리 형성되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는 지난 8개월 이상 이제 이어졌었던 작년 8월달부터 조정을 받던 단기 박스권을 요번에 좀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대금도 요번에 강력하게 좀 들어와 준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글 로보틱스 관련 소식도 붙어주면서 모멘텀이 발생이 됐고요. 박스 돌파 이후 거래대금이 붙은 상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의 초입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시도하는지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에버리봇은 이제 한 방에 성공을 넘어서 여러 갈래의 수익 폭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상승의 초입에 위치한 만큼요, 추세를 만들어주는지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에버리봇이었습니다. 네, 제품 라인업 다각화에 나선 에브리봇입니다. 이제 막 박스권 돌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추세를 바꿔가면서 박스권 상단 뚫어낸 뒤에 움직임이 지속될지 한번 지켜보시죠.